이제 아침마당에 나가서 아침마당 본도 옥지서를요 저 2번이나 나갔는데 뭐 공부하시느라고 막 볼 필요 없었겠죠. 제가 이런 지금 얘기한 교권 추락, 인성 교육 부족, 기초학력 저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딱 하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선생님 강의한 걸 제가 뒷부분만 들었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변했는데 학교 현장은 과거의 표준, 우리가 정하는 표준 거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 갭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 표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임은 학생들한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성세대.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저는 그 파괴하는 역할을 총장하면서 4년 동안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의 선생님들이 물좀 주실까요? 산에 갔다 왔더니요.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아까 했지만 인성 관련된 법률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이걸 안 한 겁니다. 저는 대학에만 있다 보니까 대학은 계속 공부 안 하면 처지니까 그래서 대학이라는 데는 논문을 써야 되고 하니까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딱 해야 됩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특허 22개를 내는데 온 힘을 다 쏠렸고 어쨌든 자연과학자로서의 어쨌든 이상을 갖췄기 때문에 총장 선거에 나가서도 됐겠죠. 근데 그래도 대학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도 대학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대로 대학은 계속 평가 속에서 변화를 안 하면 자기가 못 살아남으니까. 그러나 초중고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표준에 의해서만 살다 보니까 근데 표준화나 대량화는요 못 살 때 표준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국을 넘어섰을 때는 표준화 대량화는 사회를 다운시키는 예체입니다. 이제는 개성화 차별화로 가야 되는데 학교는 과거의 표준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것도 누가 정했냐? 60년 전에 70년 전에 정한 룰을 우리가 지키더라고. 우리의 시간 50분 수업이면 50분 딱 해야 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선생님이 하다가 30분 끝났으면 딱 나와서 자유스럽게 해야 되고 왜 이런 기준에 머물러 있죠? 선생님들 의무 시간 막 정해놓고 그게 세상에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은 전 시대하고 뭐가 다른가? 3가지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서 골라서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는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자녀도 없고 가르칠 대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중요해졌어요. 과거 우리 58년생 혹시 계신가요? 58년생. 대한민국에 58년생이 최고 많았어요. 120만. 58년생 인구의 정점에다가 좀 떨어지는데 지금은 지난해 20만 수준으로 왔어요. 23만이 공식 통계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보면 20만 선에 왔답니다. 20만 선에 왔다는 건요, 출생률이 뭐냐? 이 친구들이 대학 갈 때 되면 2천만 수준으로 5천에서 2천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막 많은 담론들이 오가고 있지만 정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답은 과도한 경쟁, 과도한 너무 막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만 그 고민인데 다른 후진국 이런 나라에서는 출산율 1.1 다 넘어서고 있어요. 1점이 넘어서는 나라와 1.0 이하로 내려가는 나라의 차이점이 학자들이 공식 발표하는 시대니까 어딜 가서 딱 막 이상한 나쁜 범죄자가 되는 이러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표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7번째 그 3050에 들어가면서 바꿔야 될 게 뭐냐? 과거의 표준에 머무르면 미래는 없다. 근데 표준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건데 그건 과거거든요. 그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개성화, 차별화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 학교 현장이 왜 그렇게 좀 문제가 있냐. 19세기 선생님이 얘기 들었죠?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을 가르치자고 200년 갭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 고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부 요래 제가 이걸 조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어떤 직책을 제안하길래 저는 3가지를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여야 되고 중고등학교를 줄이고 수능을 없애야 되고 그랬더니 들어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답을 하면 들어갑니다.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왜냐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지금 시대인데 이걸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의 교육 현장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픈 것도 단계별로 있죠. 초기 증세, 중기 증세, 말기 증세인데 우리는 지금 중증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마치 이걸 선생님들한테만 다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서, 일본서, 독일서 다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말을 못해요. 어디 누가 때려 죽이게. 근데 거친 말을 해야 또 이렇게 반응이 있다고 해서. 근데 왜 교수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코로나가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의 문제는 안 나왔죠. 우리 외국 유학생이 10만 명 넘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각 대학에 돈 제공해주는 인력이에요. 각 대학에 연구 학생이 없으면 큰일 나는 대학이 많아요. 문단는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전문대학까지 해서 400개가 넘는데 지금 200개가 없어져야 돼요. 200개가 사라니까 이거 왜 정리를 못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대충 외국인 학생 좀 30만 원 늘려준대요. 30만 원. 국내 학생보다 외국 학생이 더 많아져요. 이걸 호기하니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못 들으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왜? 각 대학에서 그럼 수업도 안 하면 하자. 큰일 났잖아요.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당시 유은혜 장관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방송대학 프로그램을 열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외국 학생들은 못 듣잖아요. 못 들으니까. 못 들으겠잖아. 중국 못 들으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수업을 열어달라. 교수들이 또 얼마나 셉니까? 지금 열어야 되겠다. 교수야 하는데 다 말을 안 들어요. 왜 내 강의를 교육부 총장 마음대로 열느냐. 근데 녹음할 때 계약을 썼어요. 이 모든 내용은 총장하고 임의한다. 그래서 제가 교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우리 이런 시기에 우리 대학의 존재 가치가 필요하다. 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연다. 그 대신 여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많이 이제 국가가 하지만 어떤 문제냐면 앞으로 지적재산권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은 뭐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들은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국정교과서를 넘어서서 들어가면 지적재산입니다. 남 자료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못 쓰는 자료가 있습니다. 임상 자료나 의학 이런 데이터는 강의 자료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글자 포인트가 인터넷에 공유된 거 외에는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그걸 막 해갖고 남 도표를 사용해갖고 강의하잖아요. 지적재산권 바로 고발이 들어와요. 대학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목 1100과목을 이러는데 우리 교수한테 그랬어요. 이건 총장이 칙을 걸고 다 보험으로 들겠다.
책임 다 지겠다. 교육부한테 다 열어주겠다. 그 대신 우리 학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될 때는 교육부도 저 혼자 못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1억 5천짜리 보험을 들어가지고 지적재산권 소송료만 다 한다. 그래서 토유로 이 보험이 생겼습니다. 교육에 대한 보험. 그래서 딱 들고 이제 6개월간 하나 소송이 한 건도 없었고 외국 학생 10만 명을 해결을 다 했어요. 이 강의로. 그러니까 대학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총장님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잖아요. 교육부총리 상을 받는 게 직원들은 굉장히 인사 고가에 가점이 되니까 1년에 연말에 한두 명 내려오는데 상이 부총리 상 20명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총장 회의만 가면 저한테 다 인사를 해요. 우리 2,000명 강의를 듣게 해줘서 고맙다. 근데 돈을 안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근데 대학들은 각 학생들은 돈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국립대학이니까 필요 없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권 추락을 리더자가 던져서 막아야 주는 거지. 지금 교육부는 학교 단체장들은 선생님들을 현장으로 매몰리면 안 돼. 던지면. 저는 대학만 대학 운영했지만 제가 다 막아냈어요.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교육부 비서진한테 장관한테 얘기를 하라. 미국에 제가 잠시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있을 동안인데 선생님들은 학부모하고 못 만나게 차단이 돼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매일 했다가 하면 형사 고발돼서 바로 군호텔 갑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신문을 보고 학부모들이 직접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걸 내놨다는 걸 보고 교육당국이 지금 뭘 했느냐. 선생님들이 재미가 없는데 학생이 뭐가 미래가 있겠어요. 오늘 주제 선생님이 재미있어요. 학생도 재미있고 그 열정이 나오지. 이게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하고 소송이나 나하고 막 한 학생으로한테 공격받으면 전체 한 사람의 부모가 뭐라고 했지만 피해는 전체 다.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잘못. 학교장. 정부 학교 부장님들 부장님 있나요? 웃기를 바라는데. 좀 있습니다. 있어요? 몇 분 계십니다. 뭐 괜찮습니다. 학생이라 하는 게 아니고 이기시에 이런 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학교에 그 정도 예산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들 딸을 들고 이제 제가 포장을 들고 뉴저지 대학을 가는데 저 2번이나 이제 갔어요. 이 아이들이 자꾸 손짓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미국에서는 저주하는 거고 욕이라서. 근데 우리 아들은 축구를 하라니까 애를 가르칠 때 막 이러 한 거예요. 너 이쪽 가라 이렇게. 이게 이제 학생들은 욕으로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불려서 이 아들이 이 손짓들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교장실에 저 불려가가지고 저는 몰랐죠. 두 번째 또 제 딸 때문에 또 오라고 갔더니 내 딸이 어제도 같은 옷 오늘도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처음 듣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같은 학생이 같은 옷을 입고 오면 안 된대요. 왜? 옆 사람한테 스트레스 준다. 옷을 좋은 건 나쁜 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옷을 매일 바꿔서 입고 오야 되는데 미국 갔는데 뭐 시간이 돈도 없고 청바지 맨날 애가만 갔죠. 경무장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안 가고 우리 딸이 뭐 식구 때 갔더니 옷을 맨날 갈아입고 라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알아가지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선생님하고 학생과 학부모 전혀 연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다 해결을 해줘요. 친절하고 학생 수는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랬죠. 자,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을 저는 교육학 전공도 아니고 뭐 인성 관련된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잠시 1년 반 미국에 있으면서 자녀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교육이 저런 거구나. 애는 몰라요. 교장한테 내가 불려갔다 온지는 몰라요. 그럴 때 얘기하지 말래요, 자녀한테. 이게 교육이 얼마나 벌써 이거 갔다 온 데도 제가 IMF 때니까 벌써 얼마 전입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을 다 운동장으로 들판으로 내보내서 학부모하고 싸우게 하고 자녀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리더자의 잘못이죠.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걸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라고 내보내놓고서 이건 전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거에 글을 써서 조선일보에 투고를 했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안 나오면 너무 파격적이라 실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쓸까요? 그래. 아 그럼 쓰지 말라고. 제가 이런 걸 썼죠. 대한민국 교육학자, 심리학자 다 어디 갔냐? 응? 도대체 자연과학자가 미국에서 잠시 보고 왔는데도 그 나라는 이미 이렇게 교권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절대 선생님과 학부모는 접근을 못하게 돼 있고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다 정리하고 우리는 이걸 왜 못하고 있냐? 그 우리나라 돈이 없냐? 초중고 좀 교부금이 남아가지고 해마다 막 몇십억씩 600원 남기면서 이런 보험 들어가지고 해도 되고 왜 못했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정부 당국 앞서간 우리 분들의 잘못이겠죠. 전 코로나 왔을 때 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저한테 온 기회인 것 같아서 총장 할 때 이런 게 힘쓰는 게 멋있잖아요. 조장생이라면 그 정도 자신감 해야죠. 끝나고 나니까 교육부에서 20명이 이제 상 나왔어요. 끝나고 났더니 총장님한테는 뭘 해줄까요? 우리 대학 DMC 방송국 시설 현대화 좀 부탁합니다. 50억 요구했는데 그보다 거의 2배가 왔어요. 근데 숫자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지원해줘요. 또 연말됐는데 저한테 원하지도 않은 국가의 최고 훈장을 내려와요. 저 한 거 없는데 그것만 열어가지고 그냥 교수들 앞장서하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좀 전에 잼버리 사고가 터졌어요. 저 서울대 총장한테 전화했죠. 총장들 회가 있었어. 서울대가 그 대학의 중심이니까 잼버리 유치를 빨리 서울대부터 총장이 마세요. 또 같은 유씨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그래서 전화했더니 내가 지금 총장 일 받아갖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런 결단하기 아주 부담스럽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전북대 총장한테 전화했죠. 전국에 사는데 대학이 국가 예산을 받았으면 평소에 코로나 얘기를 해주세요. 이기시에 리더자의 덕목이 필요하다. 그렇게 전북대부터 했는데 타임이 너무 늦어가지고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직접 나서 기업체한테 막 했잖아요. 총장이 저쪽에서 한번 봐주시죠. 예. 그래서 교권 출하 결론됐는데 이 희망을 주는 것은 리더자가 잘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는 건 책임이 크다는 얘기고 두 번째 학생들은 이미 21세기 학생입니다. 학생을 어떻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 우리의 몫이지 거기한테 우리를 정해놓고 상자로 정해놓고 메모져라 공부해줘라 그것을 강요하는 교육은 그건 19세기의 그 방법이었고 그 당시는 우리는 따라가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추격형 공부였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면 따라다. 지금 이 세기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차별화 개성화된 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성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지덕체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체덕지 교육으로 바꿔야 돼요. 체육부터 토론부터 인성교육을 통해서 가중한 공부를 줄여줘야 되는데 저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교육의 내용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축구선수 손흥민한테 자연과학을 막 다 가르치고 사회과학, 인문학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듯이 우리도 교육의 내용을 다 줄이고 필요한 분야로 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성 이 포럼 여기 오신 분들은 애국자입니다. 제가 오늘 청계산 왔는데요. 산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나라에서 돈 주고 여기 일당 주고 와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다 일당 받았나요?
제가 네, 일단 드렸습니다. 책 한 권 하고 또 뒷카페에서 다 제가 교육부장관이라면 어쨌든 예비비에도 지출해도 여기 오신 분들 항상 일하면 안 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언젠가는 또 어쨌든 제가 이력서는 내놨으니까요. 하여튼 보고 오늘 오신 분들 어쨌든 제가 이제 타이틀은 크겠지만 내용은 빈약한데 어떤 핵심 내용은 지덕체가 아니라 태덕지교로 바뀌어가지고 교육 내용을 줄여가지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하지 않으면 이 갭이 크니까 젊은 애들이 혈기가 망성한데 잠자는 것도 자다가 가만히 있어요? 왜 잠잘까요? 교실에 와서? 수업 내용이 안 맞으니까 자는 거죠. 안 자면 사고 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서 우리의 교육 미래를 22세기에 맞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인성 부족, 기초학력 저하, 교권 추락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당대의 숙제고 오늘 제1회 열린 거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추 위원장님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